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뼈 때리는 재테크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포스코홀딩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포스코홀딩스 주가 크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란 사태 이후로 크게 조정을 보이고 이때 당시에 정말 많은 두려움과 엄청난 악재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딛고 점점 회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자, 5월 달을 시발점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주가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지, 상승할 수 있을지, 조정 기간이 더 오래 길어질지 거기에 대한 판단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락에 대한 이유부터 시장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하락에 대한 이유를 찾을 때 대부분 여러분들 기사 많이 찾을 겁니다. 기사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가지고 보면은 4월 30일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5월 초부터. 자, 근데 여기에서요. 자, 4월 말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자, 그때 포스코홀딩스의 매출 17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요 미쳤습니다. 전 동기 대비해서 이거 너무 많은 상승이잖아. 이거 거의 700% 이상 상승했죠. 자, 근데 철강 부분 원료비 상승이 그나마 나왔었던 영업이익을 살짝 둔화시켰다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좀 유치합니다. 자, 5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에 따르면요, 포스코 그룹이 세계 서열 5위에서 7위로 추락을 했다. 체질 개선을 위해서 구조조정 때문에 자산 총액이 줄어든 건데요. 기사 헤드라인에는 이것이 악재로 비춰졌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글로벌 시장의 전기차 수요 둔화, 전기차 캐즘 현상이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기존 구독자분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 대표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요. 지금 제가 나열해드린 부분이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악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가 안 팔리는 거는 분명히 악재가 아닌가? 재개설 5위에서 7위로 떨어졌다면 인식이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악재 아닐까?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여도 원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악재가 아닐까? 자, 근데 대부분요, 이 대표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주가 하락에 대한 악재를 찾고 찾되 찾아낸 낡고 낡은 정말 헌 책 같은 느낌입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게 뉴스를 꾸준히 안 보시고 그냥 가끔 대부분 보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주가 하락했어. 그러면 검색을 해. 그러면 여기에 대한 키워드가 나오겠죠. 그러면 아, 이래서 하락했어? 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최소 몇 달에서 최대 몇 년 전부터 나왔었던 뉴스들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 주가가 왜 하락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한 쉰 떡밥과 같은 역할이라는 겁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요, 지금 나온 지 거의 4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 2차전지 기업들이 IRA 법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몇 년 동안 주가가 하락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는요, 원래 23년도부터 꾸준히 나왔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황에서 정말 낱낱이 많이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주가 하락에 대한 원인은요, 시황에 대한 악재가 맞아요. 5월 달부터 주가가 하락했다가 코스피 지수만 보면은요, 이게 마치 모든 종목들이 회복했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정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때 당시에 하락했었던 종목들이 원래 하락했었던 종목으로 다시 돈이 유입된 게 아니라 다른 특정 일부 몇 개의 종목으로 압축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회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회복한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한 하락과 여기에 대한 하락은 실제로 대부분 종목들은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틀 동안 회복한 게 많은 종목들로 분산돼서 수급이 들어온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종목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평가돼 있을 때 매집하고 있구나 라고 보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가 이 대표 기준에 딱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요, 이란 사태 이전부터요, 포스코홀딩스가 이번 연도에 70만 원 이상 상승할 수 있다. 적어도 이번 연도가 아니어도 지금 이 자리는 너무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자리예요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와 근거는 사실 그 전에 재무적인 평가를 통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가 이렇게까지 급하게 회복한 거는 회복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회복에 대한 이유가 소멸됐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시장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겁니다. 그 증거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차트가 이렇습니다. 이 대표는요, 적어도 이 주가가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꽤 빠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매집해 놓으셔야 되고요. 미래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적정 주가, 즉 매도에 대한 에너지, 어디에서 매도할 것인가 가치평가를 기반해서 적정 주가를 구해놓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작년 매출 70조 가까이 되고요. PBR이 0.49배수. 이건 진짜... 아니, 이렇게까지 주가가 저평가받고 있는 건 그만큼의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유가 있는데 그게 소멸이 됐습니다. 고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과 전기차 캐즘 현상입니다. 물론 철강 산업에 대한 수요 둔화도 있죠. 근데 그거는 원래 포스코홀딩스가 정통적으로 갖고 있고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하고 있는 핵심 분야였습니다. 주가를 끌어내린 이유가 해소가 된다면은 주가는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게 전 고점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이 대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일까요? 포스코홀딩스는 어디에서 매도하는 게 더 적절할까요? 미래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의 고점은 얼마일까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왼쪽 하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6804-5487번입니다. 이쪽으로 포스코라고 세 글자만 문자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포스코홀딩스의 미래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적정 주가를, 고점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왼쪽 하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포스코라고 세 글자만 문자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포스코홀딩스의 미래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적정 주가를, 고점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 영상을 항상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번 달이 대박 딱 한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5월부터 이어진 시장의 매서운 하락세에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밤잠 설쳐가면서 차트만 바라보셨을 주주분들 생각하면은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끝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시장이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리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당연해요. 지금 이 화면 기억나십니까? 이 대표가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4월 22일 날 무료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의 기대 수익률은 가히 엄청났고요. 이 종목은 미래먹거리인 AI 산업에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통해서 북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 시장을 씹어먹겠다라는 전망으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망과 또 열처리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진작에 받았어야 될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숫자로 입증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름만 대면은 누구나 아실 만한 그러한 기업입니다. 이미 B2B 수주잔고, 즉 고객사와의 거래를 통해서 수주잔고가 무려 100조 원을 돌파한 상태였죠. 북미 시장의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회사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없다면은 사후 관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세계 1위 수준의 고효율 터보 냉동기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이 기업은 절대적이었습니다. 4월 22일부터 언급해드렸던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4월 22일 드렸던 이 종목은 혹시 아직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가려놨습니다. 아직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수치가요, 매수가 대비해서요 23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 보신 모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많이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수급이 분산되는 어려운 시장이라는 게 다소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멋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이 종목의 후속주입니다. 제가 여의도 제도권 출신이라는 건 전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 지금 개인 유튜버로 전향하긴 했지만은 저와 같이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들께서는 아직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네, 부탁해서 정말 어렵게 들고 왔습니다. 이 회사 또한 기대 수익률이 가히 엄청납니다. 주목할 부분은요, 꽤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만한 그러한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도 현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 여러분들께서 이름은 대면은 다 알만한 종목들입니다. 근데 재무 건정성에 비해서 너무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영역이 아닌 AI 인프라 구축 사업에 굉장히 진심인 기업이에요. 미래먹거리죠. AI 분야는요. 자, 그런데 저평가될 만한 엄청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5월 달부터 시작된 하락장에 국한된 내용을 떠나서요.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진짜 이유는요, 바로 사법 리스크 때문이었습니다. 대주주 이슈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대주주 이슈 및 과거에 대한 페널티는 현재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됨. 자,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도 매출로 인한 모든 부분을 통해서 봤을 때도 본업은 정말 돈을 너무 잘 벌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사법 리스크로 인한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는 기업은 숫자로 입증을 하는 거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 숫자는 언젠간 인정을 받는데요.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기대 수익률 200% 이상은요. 제자리로만 돌아가도 200%라는 겁니다. 매집만 해놓으시면은 정말 안정적으로 거대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혹은 이번 연도 상반기 작년에 거대 상승장에서 수익을 못 보셨던 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만한 그러한 수익률이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대 상승장에서 수익을 못 보셨던 분들 혹은 5월 달부터 시작된 하락장에서 크게 손실을 보신 분들 나도 돌파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기회가 온다면은 다시 한번 잡아보고 싶다.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6804-5487번입니다. 자, 이쪽으로 문자로 두 글자로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요. 이번에 급등할 만한 대박 종목을 이 대표의 대박 종목을 아무 조건 없이 전부 다 제 구독자분들이라면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26년도만큼은요. 마음으로 소통하는 멘토가 되도록 노력 많이 할 거다라고 상반기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좀 팩트만 쫓다 보니까 공감도 신뢰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26년도만큼은 마음으로 소통하는 멘토가 되도록 노력 많이 할 거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대표의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요. 이 종목을 받아서 어디까지 상승하나 그냥 지켜만 보셔도 좋습니다. 받아놓고 정말 수익을 볼 만한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이 맞나 지켜보셔도 되고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거예요. 제 구독자분들께는요. 정말로 돈 하나도 받지 않고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손실 보셨던 분들, 주식시장에서 크게 수익을 못 보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받아가셔서 수익 나시면은 제 영상 찾아와서 수익 나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댓글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요. 또 개인 유튜버로 성장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잡는 게 수익률을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너무 늦지 않게 상단에 제 전화번호로 빠르게 두 글자라고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이 대표의 영상의 조회수나 좋아요가 많은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늦지 않게 서둘러서 문자 넣어주세요.